상가 투자가 별건가? 우리가 아파트, 토지, 상가나 오피스텔 중 하나의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할 때 어떤 부동산이 투자하기가 가장 어려울까? 사람에 따라 토지가 어렵다거나 상가가 어렵다라고 다양한 답변이 있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상가 투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다. 필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가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 상가 투자는 어렵다. 왜 상가 투자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유를 알아야 상가 부동산의 본질을 알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가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주된 이유가 두 가지 있고 부수적인 이유가 있다. 1. 상가도 다 똑같지 않을까?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지역, 단지와 동에 따라 시세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에 백화점이 신규로 생기거나 신설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하면 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는 층이나 향과 관계없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KB부동산 사이트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시세 파악을 할 수 있고 가격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학교와의 거리, 지하철의 접근성, 생활편익시설과의 거리, 향과 층에 따라 투자 가치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토지는 토지가 있는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인근 토지 가격이 모두 같이 상승한다. 물론 입지에 따라 오르는 가격이 차이가 나지만 일단 오르는 것은 같다. 예를 들어 도로가 생기거나 지하철 신설역이 생긴다고 하면 인근 토지는 모두 가격이 오른다. 그러나 상가는 다르다. 상가는 개별성이 매우 강한 부동산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입지에 따라 다르고 상권에 따라 다르고 층에 따라 다르고 같은 층이라도 위치에 따라 다르고 인근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투자하려고 하는 상가 건물에 어떤 업종이 입점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등등. 상가는 수많은 변수로 인해 투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상가 투자에 대한 정형화된 방법론은 없다. 통계도 없다. 창업에 대한 것은 어떤 업종들이 입점해 있는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카드 매출 등을 조사하여 통계를 낼 수 있고 그 내용은 유료나 무료로 창업자들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상가는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가 투자에 대한 방법론이나 통계가 없다. 따라서 상가 투자자가 상가 투자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2. 아파트 분석과 상가 분석은 단계가 같지 않을까? 보통 아파트나 토지는 투자한 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를 주고 있다가 시세가 오르면 처분해 양도 차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상가도 투자를 한 후 직접 영업을 하거나 임대를 주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가 시세가 오르면 처분하여 양도 차익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단계가 중간에 하나 더 있다. 그 단계는 소비자의 소비 행위이다. 즉, 상가 투자, 임대나 직영, 소비자의 소비 행위, 처분 과정으로 진행된다. 상가는 투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높은 임대 수익을 얻으려면 장사하는 사람의 매출이 좋아야 한다. 매출이 좋으려면 투자한 상가에 소비자가 많이 찾아와야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상가 투자를 할 때는 많은 영업자들, 즉 임차인들이 원하는 상가에 투자를 해야 한다. 임차인이 원하는 상가란 소비자가 많이 올 가능성이 있는 상가일 것이다. 그래서 상가 투자자는 상가를 투자할 때
투자 대상 상가에 소비자가 많이 와서 소비 행위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해야 한다. 이 소비자의 소비 행위를 예측하는 것은 상권 분석, 입지 분석과 연관되는데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상가 투자가 어려운 것이다. 3. 상가 투자에 대한 정보와 법령은 어디에 있지? 1. 정보가 부족하다.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가에 대한 정보는 상가 공급자, 즉 시행사, 분양대행사, 개발주체, 매도자 등을 통해 얻는다. 그러나 상가 공급자를 통하여 얻은 내용은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정보가 아니라 그 상가에 대한 홍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급자가 제공하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가 공급자가 제공하는 내용은 본인들이 매도하거나 분양을 하기 위하여 장점만을 최대한 부각해서 제공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투자하려는 상가의 상권에 도움이 되는지 공급자들도 잘 모른다. 분양하기 위하여 또는 매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개발 호재가 있으니 이 상가는 투자 가치가 좋다거나 또는 향후 임대도 잘 되고 양도 차익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실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내용들을 많은 상가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정보로 인식하고 투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가에 대한 내용이 상가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창업에 대한 교육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상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나 단체도 거의 없고 상가 투자에 대한 책이나 교육도 거의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는 상가는 개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책으로 기술하거나 교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 정부 정책과 투자에 대한 법령이 없다. 상가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규가 없다. 주거용 부동산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택지개발 지구 등을 통하여 정부 정책을 확인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상가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다. 상가에 대한 정책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 공급에 부수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하게 상가 투자에 대한 정책은 없다. 그리고 상가 투자에 관련된 법도 없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련 기본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고 토지에 관한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산지관리법 등이 있다. 임차인, 즉 창업자를 위한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나 상가 투자에 관한 법률은 전혀 없다. 지금까지 상가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상가 투자가 어려운 이유를 알아야 상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본질을 알아야 함부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